안녕하세요. 저 지역순환경제 전국 네트워크 사무처장 이상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을 많이 하는데, 아까 발제할 때 양준호 교수님이 구멍난 양동이에 납땜을 하는데 가장 핵심이 지역 공공은행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 들으셨어요? 여러분 또 그리고 금융화라는 그 단어를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금융화되어가고 금융화되었는가 이런 의제로 후기산업사회연구소에서 그런 주제로 세미나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금융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금융의 힘은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포섭하다 못해 이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거든요. 월가들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그 일본의 많은 소니, 아이와 내셔널 그런 전자회사들 지금 뭐 쓰고 있나요? 이런 것들 다 재무구조, 이 금융과 연관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금융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리고 지역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정책적 요소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함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역공공은행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깔아두고, 25쪽입니다. 자, 지역공공은행은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의미가 있지만은 가장 지금 의미가 뭐냐면은 글로벌 신자유주의 금융체제와 그 일국적 금융자본의 지배를 상대화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대안적 금융 시스템이다라고 먼저 딱 전제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순환 경제 시스템을 더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시중상업은행 뭐 5대 4대 지주 금융회사 어떻습니까? 뭐 돈잔치 뭐 몇 조 원의 당기순이익 이런 거 다 막 뉴스에서 워딩으로 많이 각인되어 있죠. 금융시장을 오로지 이윤지상주의로 포획하고 있는 반독점 금융자본에 대한 대한금융으로서의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양동이 물이 새지 않는 납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역에서 창출되는 불을 지역 밖으로 새지 않고 지역 안으로 이렇게 축적하고 구축해 나가기 위한 핵심 기제가 지역 공공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전제를 깔고요. 하나하나 꼭지부터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 공공은행의 그 시드머니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라고 그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금융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라고 해요. 주주가 왕이잖아요. 경영자들도 사실 그런 대주주들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대주주들이 경영까지 지배해가지고 스탁 옵션을 내걸고 경영자들을 컨트롤 하잖아요. 그게 지금 주주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이 지자체의 재정으로 시드머니 자본금으로 납입자본금, 불입자본금을 구성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주주 자본주의와 대별된다는 거예요. 이 주주가 공이냐, 아니면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 이 차이거든요. 이건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커먼지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지방 재정을 공공자금이잖아요.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공공자금을 통해 자금 배분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드머니가 지자체의 재정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그리고 주주자본주의가 대별되는, 이게 마지막에 가로에 대별되어 있는데, 시중상업은행은 그 주주들의 투기적 당기순이익에 복무하는 거죠. 근데 시드머니가 공공재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자체 금고은행으로서의 지역 공공은행이 가능하면, 자, 지금 시중은행은 막 예금 경쟁 무지하게 하잖아요. 물론 이제 지준율이 있어가지고 없는 돈도 이제 시중 창조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지급준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예금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세금, 세외수입 이런 재정들을 지방공공은행이 금고은행으로 스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지역공공은행의 어떤 운영자금이 되잖아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시중상업은행은 지역공공은행을 어떤 적대적 관계로 보는,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지자체의 그러한 공공자금을 수탁금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굳이 예금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 예금 경쟁을 희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중은행과 공존할 수 있는 하나의 여건과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 대출 채권으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자 시중은행은 여기서 받은 금융을 자 부산에서 대출해주고 부산에서 받은 돈을 서울에서 대출해주고 일국 차원의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근데 지역 공공은행은 지역의 어떤 경영의 어떤 지역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내로 설령 그것을 대출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지역 내에서 이렇게 자금을 환류할 수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적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시중 상업은행의 자금 배분 독점권의 귀결 부작용. 우리나라의 시중은행의 이 자금 체계가 구축된 것은 97년 IMF 때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97년 우리가 IMF가 완전히 자본시장, 금융시장 완전 무장 해제되고 나서 IMF가 의향서를 들이낸 거잖아요. 니네 다 개방해. 그래가지고 구축된 게 지금의 우리나라 시중 상업은행의 지금 자본구조의 체제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떠한 관계금융이나 뭐 포용금융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돈이 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생산 영역의 부분보다는 어떠한 부동산 시장에 막 대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돈도 흐름이 있거든요. 이 좋은 흐름이냐 나쁜 흐름이냐. 그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중 상업은행은 이런 부동산 단기 투자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 시장에 자금을 갖다가 공급을 했습니다. 오로지 자금 배분권을 독점하고 있는 시중은행. 그래서 지금과 같은 부동산 투기 현상, 부동산 거품이 일어나고 그다음 금융자산 시장이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부풀은 그런 원인이거든요. 이것은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시중은행의 어떠한 자금 공급 독점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규결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시중상업은행의 자본 지배 구조에 오는 한계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자본 구조가 지금 지주회사 5대 농협까지 포함한 5대 지주회사인데 이 금융회사의 자본 구조를 들여다본 적이 있나요? 이 60에서 70%가 다 외국 자본이에요. 그게 97년 이후에 IMF 이후에 이렇게 형성 구조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어떠한 금융의 공공성을 갖다 제고하려고 해도 이것은 안 되는 거죠. 60% 70% 되는 외국 주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관계금융하고 포용금융하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지역금융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은행도 지역은행의 자본 구조도 주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JP금융 말씀하셨죠. 광주은행이 당기순이익이 전북은행이 가지고 있는 JP금융으로 가요. 그럼 거기서 또 대주주가 배당금으로 가져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시중 상업은행의 97년 IMF 이후에 구조화된 이런 자본구조 체제 내에서는 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다.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공은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박스로 왜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가 이렇게 상업은행의 이 구조와 그리고 경영의 이 트렌드가 이렇게 됐는가를 제가 박스 속에다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냥 공공은행을 만들었을 때 일반 시중은행보다 운용의 비용이 절감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어떤 연봉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 공공은행이 만들어졌을 때는 공무원 수준의 어떤 연봉을 지급할 수도 있고, 그건 노동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측면이기도 하지만은 일단은 주주의 배당금이나 어떤 이자 비용, 예금자 이자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지자체의 기금으로 환류되기 때문에 이 BND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약에 지역 공공은행이 만들어졌을 때 운용 비용도 시중은행에 비했을 때 운용 비용도 굉장히 절감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채, 여러분 지방채는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죠. 빚이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방채를 선용하면 굉장히 좋은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가 딱 이렇게 지정해준 금액이 있어요. 근데 그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공채 같은 거 과정도 복잡하기 때문에 거의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채를 지역 공공은행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지역 공공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금, 오직 증서 차입, 이제 채권 발행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모집 공채도 있고 증서 차입이라는 것은 일단 차입금하고 비슷해요. 얼른 딱 말하면 그냥 이렇게 증서만 내밀으면 그 돈을 빌려주는 게 증서 차입인데 이런 식으로서 긴급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익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그리고 지자체가 지방 공공은행으로부터 지방채를 발행하면 어떤 이익이 있냐면요.
지자체가 지역 공공은행을 통해 지자체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도 결국 지자체와 지역 공공은행을 서로 유인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역 공공은행이 채권을 발행했을 때 채권 수익이 나잖아요. 그 채권 수익은 어디로 환류됩니까? 다시 지자체의 기금으로 환류되기 때문에 지역 공공은행과 지자체는 선순환적으로 환류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채권을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결국 두 기관이 인인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2020년부터 이런 것들을 그 유동성의 어떠한 유동성의 어떤 그런 봉착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이게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모든 지자체가 이런 그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다 이렇게 축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장기적인 어떤 지자체가 어떤 정책 어떤 자금을 갖다 필요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그 지방채를 공공은행에서 발행했을 때는 굉장히 유익한 점이 있다는 거죠. 시중은행에 비해서.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신용창조 기능.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그 신용창조 기능은 지금 시중은행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왜 시중은행이 그런 없는 돈을 만들어주는 권능을 누가 부여했습니까? 이 지역 공공은행이 만들어졌으면은 지역 공공은행도 당연히 시정창조 기능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화폐 민주주의, 화폐 주권의 차원에서도 이건 당연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화폐 주권의 차원에서도 지역 공공은행은 시정창조 기능도 같이 함께 가져야 된다는 의미고요. 지역 순환 경제적 관점에서의 핵심적인 거죠.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지역 자금의 역의 유출을 최대한 제어하고 상대화할 수 있는 대한금융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의 금융자금 공급과 조달에 있어 영업의 지역적 범주성을 토대로 자금의 지역 내 환류를 갖다가 강화하기 때문에 결국은 양동이로부터 물이 새지 않고 지역에서 자금이 축적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지역 공공은행과 지역화폐의 관계는 지역 공공은행이 어떤 계정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신용창조를 지역화폐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화폐로 대출해 줬을 때는 법정화폐와 좀 이렇게 차별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지역에서 더 지역화폐가 순환될 수 있는 그런 구조적 조건을 지역공공은행이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5급 삼특과 관련해서 이제 사실 이 5급 삼특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공공은행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5급 삼특의 그 문제는 수도권 경제 패러다임을 지방으로 그대로 이식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의식이 강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런 발전론들을 지역에서 통제하고 제어함으로써 지역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역의 유출을 막는 그런 기제로서의 지역 공공은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뭐 4년간 20조 원 준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용도가 비도가 정해져 있지 않는 일반 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부금이나 이제 지원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때 이런 기회에 어떤 지역 공공은행의 시드머니를 확보하고 시드머니를 인출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겠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지역 공공은행도 함께 모색해 보는 것도 굉장히 정합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역 공공은행이 만들어졌을 때 시중은행이 여러 가지로 반발하겠죠. 물론 우리가 유인할 수가 있는데 가장 핵심이 뭡니까? 우리나라 지자체의 금고은행을 꿰차고 있는 시중상업, 농업이 가장 많습니다만은 지자체의 그 금고은행을 꿰차고 있는 이 시중은행이 여기에 대한 엄청난 그 반발을 할 겁니다. 이게 참 핵심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담보해 낼 것인가는 우리가 좀 더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결국은 지역 시민들이 이런 시중은행의 그러한 그 모순들을 많이 느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공공성을 담보하는 지역에 공공은행이 필요하겠다는 이런 여론들이 70% 80%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공공은행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